자, 질문. 오늘 좀 바쁘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은 무려 2단원을 나가게 돼요. 근데 앞에 부분 다 빼고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서 넘어가려고.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텐데 오늘 그래프 개형 2가지를 할 거거든. 그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가 오늘 목표예요. 오늘 할 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자, 질문 받아보자. 질문 있었나요? 유경이 있었니? 없었어요? 다행이네. 왔어요? 자, 봅시다. 질문 없으면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역함수 쪽 얘기를 결국 못하고 끝냈어. 역함수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로 바로 넘어갈게요. 동현이 뒤통수가 오늘 특별 출연하겠네. 보자.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 게 뭔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거 표현 중에서 두 번째 표현. 그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고 싶거든. 지금 역함수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1이랑 2랑 3이랑 이렇게 정의역이 있었고 여기에 5랑 6이랑 7이랑 이렇게 지금 공역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는 요런 함수였나 봐.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거거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얘가 지금 정의역이잖아. 정의역의 원소는 지금 1이랑 그 다음에 2랑 그 다음에 3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공역이고 얘 지금 원소로는 5랑 6이랑 7이랑 이렇게 3개가 있어. 그치? 그래서 1은 지금 5를 선택했고 2는 7을 선택했고 3은 6을 선택한 이런 상황을 이 함수 f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기는 얘를 한번 뒤집어 보자. 무슨 말이냐면 y에서 출발해서 x로 가는 함수를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제부터 정의역이라고 볼 거고요. 여기는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공역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5는 얘를 선택했던 애를 거꾸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애도 얘를 선택했던 애를 거꾸로 선택하고요. 얘도 이렇게 거꾸로 선택해.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의 역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함수가 지금 f의 역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거꾸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호로는 이렇게 어떻게 읽냐면 여기는 얘는 f 인버스라고 읽어요. f 인버스. 오케이? f 인버스 이렇게 읽는 거. 됐죠? 그러니까 f 인버스라고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f 역함수라고 읽어도 되고 어쨌든 여기는 얘는 역함수라는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런 함수는 정확하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확실한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이게 x였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y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이랑 2랑 3이랑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가 똑같이 5랑 6이랑 7이랑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근데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를 이제 g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1이 5로 선택했어. 근데 2는 또 마찬가지로 5를 선택해버린 거야. 3은 6을 선택했어. 이런 함수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싶은데 얘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얘를 뒤집어 보세요. 얘 g의 인버스가 존재하나요? 이걸 좀 생각해보고 싶었어. 했는데 여기는 얘는 지금 어때? 두 개로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지. 맞아요? 그럼 이런 역함수 존재하겠어? 이런 함수는 없다고 배웠잖아 우리. 맞아? 여기는 얘는 침착하게 하나 딱 선택하는 거 맞는데 여기는 얘는 또 어때? 선택하지 않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두 가지만 생각해보자면 이런 걸 거야. 딱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는 뭐야? 5가 선택하는 게 몇 개를 선택해? 얘는 2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7이 선택을 아예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역함수가 과연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는 얘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여기는 얘가 얘를 선택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두 개가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기는 얘가 두 개로 갈라져야 될 테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 1대1 함수여야 돼.
그러면 1대1 함수면 또 다 되느냐? 또 마찬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정의역 x가 있었어. 여기 y가 이렇게 있었어. 얘가 지금 1, 2랑 2랑 3이고 여기 얘가 5랑 6이랑 7이랑 8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어떤 함수 h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얘를 선택했고 얘가 얘를 선택했고 얘가 얘를 선택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함수의 역함수 반대로 가는 이런 함수를 나는 지금 생각해 보고 싶었나 봐.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얘는 그냥 얘 선택하면 되는 거고 얘는 얘 선택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얘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여도 지금 정확하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얘가 선택받지 못했어. 그럼 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고, 맞죠? 다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 선택받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공역과 뭐가? 치역이 같아요라는 뜻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라는 이런 조건까지 추가가 된다면, 오케이?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고요? 이런 상황을? 그렇지. 1대1 대응이라고 불렀고. 1대1 대응이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얘가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간간히 문제에서 보게 될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문제에서.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얘는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으로 나는 해석해도 상관없겠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1대1이 대응이 된다는 게 결국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됩니다. 여기까지 먼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라고요?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봐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함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 거꾸로 가는 거지. 얘가 y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얘가 지금 5랑 6이랑 7인 거고 1이랑 2랑 3인 거잖아요. 그지? 5가 1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6이 3을 선택하고 7이 2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을 나는 얘의 역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맞죠? 들어오세요.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정의역이 됩니다 라고 생각했고 여기는 얘가 공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정의역, 여기는 이 함수의 정의역과 이 함수의 공역이 서로 어때? 뒤바뀌어버린,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걔네 선택하는 게 거꾸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됐죠? 그러니까 봐봐.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이거의 원소 하나 내가 x라고 한번 놔볼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원소 하나를 y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f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결과로는 식으로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f에다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y가 됩니다. 이렇게 쓰기로 했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이 상황을 가지고 여기는 얘가 다시 한번 대입해보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공역의 하나의 원소였으니까 여기는 얘를 y라고 해보고 여기는 얘를 하나의 원소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된 거니까.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f의 역함수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옵니다라는 뜻이 되니까 얘는 f의 역함수에다가는 뭘 집어넣었을 때 y를 집어넣을 때 그 결과가 x가 되는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걔를 통해서 나는 그럼 이 역함수에는 y를 넣으면 x가 나오는구나. 여기는 얘가 두 개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되게 쉬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 봐봐. f에다가 a를 넣어봤더니 실제로 1을 넣어봤더니 결과가 뭐가 돼요?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 역함수에다가는 5를 넣었을 때 1이 나옵니다. 두 개 자리가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그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이렇게 써줄게. f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말은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겠어? f에다가 f 역함수에다가 b를 넣었을 때는 a가 나올 겁니다. 이런 말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풀어주세요. 되게 쉬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봐봐.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1대1 대응이 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어. 만약 1대1 대응됩니다. 얘 정의역이 1에서부터 5 사이였다고 쳐보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해볼까? 2에서부터 4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쳐볼게. 여기는 공역이야. 이만큼이 지금 공역, 여기는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이 정의역.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얘 그래프는 이렇게 뚝뚝 잘려가지고 여기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뭐 이렇게 그려졌었나 봐. 이렇게 그려졌나 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얘를 넣었을 땐 얘가 나옵니다.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옵니다.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옵니다.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누구 입장에서? x 입장에서 f에다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죠? 근데 여기는 얘를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이걸 이제 역함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야. 이만큼이.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공역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넣었을 때 나오는 그 x값, 이렇게 넣었을 때 나오는 그 x값, 그 x값들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니까 여기 얘는 f의 역함수에다가 y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 x값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보통은 정의역 축을 x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역축을 y축이라고 하거든 보통. 그러니까 내가 x에다 뭘 넣었을 때 나오는 그 y값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 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얘에서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x값이었어요. 얘를 넣어서 나오는 게 x값이었어요. 이렇게 해석하자니 좀 뭔가 어색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야. 여기 봐봐.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그래프가 있었다고 쳐보자. 여기가 지금 똑같이 1부터 5까지였어요. 여기가 2부터 4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직선이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여기는 얘가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였어요.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 역함수를 표현할 때는 얘가 정의역 축이 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 역함수인 게 확실해 그거는. 그지? 근데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색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꾸기로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얘를 정의역으로 하기로 한 거야. 오케이? 다시 얘 역함수를 표현하려면 얘가 y축이고 여기는 얘가 x축이잖아. 우리가 익숙한 건 사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 게 익숙하단 말이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 거 좀 어색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요.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2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뒤집은 거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이해돼요? 그냥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이렇게 된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x랑 y랑 지금 자리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요거 똑같이 그냥 y는 해가지고 f의 역함수 x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다. 요 말 이해돼요? 축이 바뀌어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내가 x로 바꾸고 여기 있는 얘를 그냥 y로 바꿔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x로 바꾸고 여기 있는 y를 바꿔버린다면은 얘는 지금 y를 넣었을 때 나오는 x값을 기준으로 한 f라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얘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에다가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축 자체가 정의역 축이 x축이었으면 좋겠거든. 가로축이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얘를 완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얘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때 있잖아. y는 fx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보면은 원래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지금 정의역 축이 돼버리고 여기는 얘가 지금 공역축이 돼버리니까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작업을 더 해줘. 그 작업이 뭐냐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줘요.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있는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입니다 라고 해서 축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봐봐.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4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나봐. 오케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이제 fx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y는 fx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 지금 뭐가 궁금했냐면 얘 역함수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얘랑 x랑 y랑 자리 바꾸면서 뒤집어 버리면 된다며.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f의 역함수의 y입니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봐.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봐봐 얘랑 얘랑 가지고 내가 x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y는 지금 2x 더하기 4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를 썩 뒤집어 버리면 얘는 y-4가 되고 여기는 얘는 2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x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 y-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지금 여기 있는 이 꼴 자체가 얘가 지금 f의 역함수구나, 이렇게 y를 넣은 형태구나, y에 대한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얘랑 얘랑 그냥 뒤집어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는 정의역축이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x랑 y랑 한번 바꿔가지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얘를 y로 바꿔주고요.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x로 바꿔줍니다 라고 생각해서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게 그러니까 얘는 x랑 y 자리 바꾼 거니까 2분의 x-2가 됩니다. 이렇게 된 게 내가 궁금했던 그 역함수군요. 여기까지 기억합니다. 되나요? 이거에 대한 의미 좀 알겠니?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봐봐. 되게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그렇지?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 여기는 얘 그래프는 지금 뭐냐면 y절편이 지금 4였어. 그다음 기울기가 2였거든. 그러니까 얘가 1만큼 가는 동안 2만큼 올라갈 테니까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얘가 6이 되는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는 요 길이가 4잖아. 여기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2가 돼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찍어줄 거야. 됐어요? 이렇게 그려진 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x값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얘 역함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x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근데 내가 여기는 얘 축 두 개를 뒤집었어요 완전히. 오케이? 그럼 얘는 결국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요거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니까. 요게 요 점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요 점이, 여기는 요 점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요 점이, 여기는 요 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직선 자체는 어떻게 그려져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져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4였을 거고, 여기는 얘가 6이었을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1이었을 거고.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얘의 그래프가 y는 f의 역함수의 그래프군요. 여기까지 기억합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의 역함수 x 요거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완벽하게 대칭인 관계가 있어요. 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유민아! 유민아? 네. 정신 차리고. 여기까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좋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 좀 풀어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우리 유무리 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봐봐. 결론은 요것만 잘 기억해놔 일단은 지금은. 알지?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식 구하는 것 간단하게 좀 연습을 해볼게요. 봐봐. 일단은 주어져 있는 상황 이렇게 돼 있는데 k값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자, fx가 3x 플러스 2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 다음에 f의 역함수에 k를 넣어봤더니 걔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럼 나는 사실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바로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f에다가는 2를 넣었어. 그럼 그 결과가 k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되나요? 두 개 자리 바뀐 거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됐어? 그럼 봐봐. 자, 요 상황을 정확하게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f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얘는 6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는 8이 될 거고요. 그 값이 k였군요. k 값 구하는 건 사실 1도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얘로 가보자. 자, 요 상황에서 여기는 얘를 통해서 내가 또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이 뭐겠어? f에다가 4를 넣으면 뭐가 나옵니다? 1이 나옵니다 라는 상황 얻어낼 수 있겠네.
맞아요? 얘를 통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얻어낼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f에다가 4를 넣어봤대요. 그럼 그 결과는 4a 더하기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1이 됐으면 좋겠어요.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이렇게 구해주세요. 일단 맞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할 건 딱 두 가지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y는 이렇게 하자. FA가 B였으면 F의 역함수의 B는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오케이? 요거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얘의 그래프랑 얘의 그래프는 사실상 Y는 X의 대칭입니다.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해 놓겠습니다. 요 두 가지. 그렇죠? 요게 핵심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 일단 이거 됐지? 나는 진짜 바쁘냐. 이 두 개의 결론만 잘 기억해 주세요. 됐어요? 자, 보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역함수가 뭐다 이 정도는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존재 조건 자체는 1대1 대응입니다. 이거 기억나면 되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봐봐.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떤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었대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걔는 이게 역함수였대. 봐봐. 여기다 1이랑 2랑 3이었으면 여기도 당연히 1이랑 2랑 3이었을 거야. 같은 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5랑 6이랑 7이었나봐. 이렇게 돼 있었나봐. 그래서 내가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는 이쪽으로 보내볼게요. 오케이? f라는 함수가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나 있다면 걔의 역함수는 자연스럽게 5는 2로 가야 되니까 5는 2로 가고, 6은 1로 가야 되니까 6은 1로 가고, 7은 3으로 가야 되니까 7은 3으로 가는 요 상황이 얘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요 두 개를 이렇게 합성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f의 역함수에다가 f를 합성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얘를 먼저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1로 출발했잖아. 1로 출발했어. 결국 도착한 데가 어디야? 1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 2로 출발했어요. 도착한 데가 어디야? 2였어. 3으로 출발했어요. 도착한 데가 어디였어? 3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f의 역함수에다가 f 두 개를 합성해서 거기다가 내가 a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걔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 이해되지? 반대로 여기는 얘를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라봐봐. 얘가 y였어요. 얘가 역함수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5랑 6이랑 7이었을 텐데, 얘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합성함수를 보고 싶었어. f 오브 f의 역함수를 보고 싶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5로 출발했어. 5에 도착할 거고, 6으로 출발했어. 6에 다시 도착할 거고, 7로 출발했어. 얘는 7로 다시 도착할 거야. 네? 무슨 말이냐면 얘는 f에다가 f의 역함수 이렇게 지금 합성해서 a를 집어넣어도 그 결론은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지. 그럼 여기는 요 말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i라고 하는 항등함수가 있었대. 거기 있는 걔가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함수였잖아. 맞아? 이게 항등함수였잖아. 항등함수. 그치? 근데 지금 결론을 보니까 f에다가 f 역함수에다가 f를 합성한 함수나 아니면 f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한 함수나 그 결론이 a를 넣었을 때 a가 나오고 a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니까 얘는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야.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한 그 결과는 항상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기억해 놓겠습니다.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자. 조금만 더 나가봐. 결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f라는 함수가 있었어. g라는 함수가 있었어. 두 개를 합성했더니 걔가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는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성했을 때 함수가 되는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f의 역함수는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g의 역함수는 f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다 배웠어요. 더 이상 됐죠? 하나만 더. 그다음 마지막 결론. f에다 역함수 있었어. 그럼 이거 전체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요? 역함수는? f가 되겠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우리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기억하자. 그럼 됐어요. 간단하게 문제 좀 풀어보고 바로 유무리 함수 넘어갈게요. 봐봐.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돼 있대. 그럼 봐봐.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는 얘 하나만 더 하자. 그렇죠. 하나만 더. 봐봐.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지금 궁금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f였어요. 여기는 얘가 g였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 함수는 g 오브 f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꾸로 가는 이 함수,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를 지금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f 오브 g라고 하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었는데 얘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는 g의 역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는 f의 역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는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 다음에 여기 있는 얘로 가는 거지. 그죠? 순서를 잘 봐야 돼. f가 이렇게 있어. f하고 g 했어요. 그 f는 지금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지? 얘는 지금 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 했어. 그지?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되나요? 그래서 요거의 결론은 뭐가 되냐면 얘는 f 역함수 오브 g의 역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잘 봐봐. g 오브 f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 오브 g 역함수가 됩니다. 순서가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처음에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했잖아. 돌아갈 때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합성하는 순서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고 모조리 다 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정도까지 기억합니다. 됐어요? 점점 힘들지 얘들아. 지금 거의 반쯤은 다 자고 있어. 찬이야, 덥니? 오늘 예비 소집일이었어? 네. 그래서 지금 다 학교 갔다 왔어요? 다음 주야? 어제 있는 데도 있었어. 어? 어제 있는 데도 있었어. 어제 일도 있었어? 오늘 학교 갔다 온 사람? 그래요? 너는 어제 소풍 갔었지? 네. 체험학습? 체험학습 갔어? 롯데리아 갔어요. 롯데리아? 롯데리아. 재미없었어? 그거 하나도 안 읽었어. 아, 밖에 거 하나도 안 열었대요. 전에 추워가지고. 거다 한 3개 정도, 2개 정도. 거기서 자다가 우리가 돌아갈 소리가 뻔했어요. 왜 그렇지? 그러면 그 안에서 탈 수 있는 거는 근데 안에서도 전기전공하고 그래서 탈 게 아니고. 근데 한 밖에 3, 4시 되면 날씨 풀려서 밖에 거 푸는 경우도 있어. 근데 3시에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아, 그랬어? 그 뭐지? 제일 안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지? 프렌치 레볼루션? 프렌치. 그게 재밌어. 프렌치. 프렌치 레볼루션? 그거랑 바이킹? 그거 대기 3시간 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프롬라이트도 안에 있지. 아, 네. 그거 세 개 말고 탈 거 없지 사실. 제이언트 아 맞아. 아 그거. 자이언트 루프? 그래서 300년씩 이렇게 아, 그게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번지드로? 없어요, 과. 자연스럽게 그건 밖에 있어요. 번지드로 밖에 있어? 네. 네. 안에 있었는데 그거? 어린이요. 어린이용 말하는 어린이용은 이게 막 안 있어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원래 밖에 있는. 그게 밖에 있어? 거. 원래 밖에 있어요. 45m짜리인 거. 좀 작은 거. 그게 밖에 작은 있었어? 거하고 큰 거 둘 다 밖에 있어요. 네, 둘 다 밖에 있어. 아, 작은 것도 있고? 어린이용 빼고는 다 밖에 있어요. 그래? 그럼 선생님 타면 어린이용인가? 선생님이 갔을 때가 벌써 한 12년 전인데 그 후로는 안 가봤으니까 아무튼 그럼 키 제한 걸리신 거예요? 티지한 거예요. 그 뭐지, 2개 딱 못하다. 너무 커서요? 187까지래. 뭐가요? 아틀란티스랑 자이로스.
그리고 그 해성특급 있지 밖에 있는 것 중에 해성특급은 퀴즈에 안 걸려도 못 타요. 왜요? 왜요? 앉을 수가 없어. 좁아서요? 좁아. 이게 좌석이 이게 딱딱딱 붙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딱 하잖아. 그럼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 이렇게 앉아야 돼. 거의 이제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 무릎을 들고 그렇게 앉아야 돼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 번 타고서 아 이건 내가 못 하는 거구나를 때려쳤어요. 진짜 힘들었거든. 그 막 안에서 막 돌고 난리도 아니잖아. 이러고 쪼그리고 이러고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봅시다. 자연스 한번 보고 봐봐. 이게 끝이. 자 봐봐. 자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먼저 좀 정리 먼저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 바로바로 계산 못 하거든. 그래서 F에다가 여기 있는 얘를 뒤집어 버리면 F의 역함수에다가 G의 역함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은 요만큼 두 개 합성하면 뭐가 된다며? 항등함수 된다며. 네. 맞죠? 그럼 요거 항등함수에다가 여기 있는 얘 합성해봐야 뭐가 된다며? 그냥 자기 자신 된다며. 그래서 이 결과는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되게 간단해지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항등에다가 뭔가 F 합성해봐야 F 된다며.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항등함수고 요만큼만 합성해주세요니까 얘랑 얘 합성해봐야 결과는 얘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결국은 거기다가 지금 뭘 넣어주세요? 6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나의 궁금증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있잖아. 그럼 이 값을 내가 K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태에서는 F에다가 G에다가 그냥 K 넣었을 때 뭐가 나옵니다? 6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럼 여기다 K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그럼 요거 넘어가니까 8 될 거고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4 되겠지. K 값은 마이너스 4였거든요. 내가 궁금했던 건 K 값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나죠. 간단하죠? 됐습니다. 다음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는 얘만 먼저 좀 보는 거야. G의 역함수에다가 F 이렇게 되는 얘를 지금 역함수 해달래? 그러면 이거 다 집어넣어주면서 F의 역함수에다가 G의 역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자기 자신 나온다며 이렇게 된다며. 그지? 그럼 나의 지금 관심사는 여기다가 지금 2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됐어요? 그러면 요거 먼저 바라보자. 요거 먼저. 근데 G2가 뭔지 먼저 구해보자. G2는 저기다 그냥 2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그럼 나의 관심사는 이제 뭐가 된 거야? F의 역함수에다가 6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 마이너스 6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야. 여기는 여기는 얘를 내가 K라고 잠깐 놔버리면 F에다가 K를 넣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6이 됩니다라고 나는 판단할 수 있잖아. 됐어요? 그래서 저기다 K를 넣으면 K 더하기 뭐가 돼요? 저기 뭐니? 4네요. 4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K 값은 마이너스 10이었군요. 내가 원하는 값을 마이너스 10이었군요. 이렇게만 그냥 계산합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네, 기본적으로 함수, 역함수에 대한 그 합성에 대한 그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나머지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제 봅시다. 13번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봐봐. 여기 봐봐. 좀 전에 선생님이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말 중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y는 fx와 y는 f의 역함수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정확하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야. 라고 했었지. 그렇게 됐던 이유가 좌표축을 바꿔버리면서, 그지? 좌표축을 바꿔버리면서 아예 그래프까지 다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죠? 판을 뒤집어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요렇게 x축이 있었어. 요렇게 y축이 있었어. 그래서 얘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졌었다면 여기 지금 fx 그래프였다면 요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요게 지금 y는 fx 그래프였다면 만약에 그럼 이제 얘가 정의역축이 되고 얘가 공역이 치역이 되는 요런 상황이 지금 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역함수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판 있지. 요 판을 요렇게 돼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 버려. 얘를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는 소리지. 이렇게 뒤집어 버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봐봐. 여기 있는 요 점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로 갈 거고 여기는 얘도 이렇게 돼서 요로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은 여기 있는 요 점에 꽂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은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이쪽까지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이 지금 요 점이었으니까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기는 요 점은 이쪽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y는 f의 역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야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으로 내가 함수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정확하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까지 판단해 주면 되나요? 됐죠?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요 점이 요로 이동된 거고 요 점이 요로 이동된 거고 얘네들이 전부 다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다 대칭인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여기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달랬어. 그럼 봐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그래프 우리 그릴 수 있잖아. 맞아요? 여기는 얘 그래프는 뭐야? 여기가 지금 3이었을 거야. 그럼 얘가 1만큼 가는 동안 2만큼 떨어진 거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1 이렇게 되면서 요 점을 향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돼. 됐어요? 근데 얘 역함수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며?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래. 그래서 여기는 얘 그래프, 여기는 요 점은 요쯤으로 갈 것 같고 여기는 요 점은 여기는 3,0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되겠지? 다시 요 점이 요로 이동됐고 여기는 요 점은 이쪽으로 이동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 직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얘가 지금 요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겠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가 y는 x, fx의 그래프였어. 됐나요? 그렇게 놓고 봤더니 봐봐. 여기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궁금했어요, 나는.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 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진 않았잖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여기는 얘 역함수의 얘를 구하는 방법을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교점을 구해야 됐어. 그럼 얘를 알아야지 뭐 연립을 하든 말든 할 건데, 그렇지? 근데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은 항상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점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얘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그래프였을 테니까. 맞아? 다시 요 말을 잘 이해해봐. 다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은,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 이렇게 되는 얘의 교점은 완벽하게, 사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해. 나중에 심화 과정 가면 좀 다른 거 보여줄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y는 x라는 직선 요거의 교점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어차피 얘랑 얘는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y는 x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의 교점을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얘의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좌표가 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랑 y는 x라는 애랑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요 y 대신에 x 집어넣어 버리면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 넘어가니까 3x는 3 이렇게 나오면서 x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y는 x라는 직선을 미니까 x가 1이었으면 y도 무조건 1이었을 거야. 여기다 1도 무조건 1 나올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교점의 좌표는 1,1이었군요. 그림 제대로 그리니까 딱 보이잖아. 됐어요?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는 정도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자. 됐어요? 됐죠? 오케이, 다음. 자, 마지막 요것만 보고 바로 유무리 함수로 들어갑니다. 가볼게요. 이거 진짜 쉬워요. 봐봐. 그래프 하나 딱 그려놨잖아, 그지? 그럼 얘 역함수 그래프는 얘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가 그렇게 볼 필요 없지, 굳이. 그냥 여기는 얘를 정의역축이라고 보고 여기는 얘를 공역축이라고 보면은, 맞아?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그 결과가 그 함수값이 역함수의 함수값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됐나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얘였지. 그러면 C를 넣었을 때 나오는 그 함수 값입니다. 답은 B군요.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것입니다.
됐죠? 역함수일 때는 그렇게 판단해 주세요. 바로 보이나요?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뒤로 쭉 가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 유리함수,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요. 오늘 학습 관리 시간에 너희들 오늘 배우는 유리함수 파트에 대한 숫자 바꾸기 문제만 다 풀고 집에 가면 됩니다. 알았죠? 첨삭 선생님한테 다 하나씩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알았지? 다 대해서 질문 많이 하고 있어요? 질문 다 해야 돼.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파트 있잖아. 유리식과 비례식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다 넘어갈 거야. 다 넘어갈 거야. 안에 유리함수부터 들어갑니다. 알았죠? 오늘의 목표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세요가 오늘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가 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봐봐.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유리함수는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변형한 겁니다. 이것만 유리함수야. 알았지?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여기 있는 얘가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돼. 여기 있는 얘도 사실은 1차 이하면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분의 1 뭐 이렇게 이런 게 주어져 있었나봐. 그런 건 이런 건 유리함수 아니에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대상의 정확한 결정판은 뭐냐면 ax 플러스 b 그다음에 cx 더하기 d 이런 꼴로 표현 가능한 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하고요. 유리함수. 얘를 그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됐죠? 그럼 가보자. 봐봐.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 개형을 처음에 만들 때는 가장 기본형부터 시작하거든.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x분의 1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오케이? 그래서 개형을 그린다 라는 건 처음에는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이런 것들 다 점점 다 찍어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래프 그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걸 이제부터 뭐 해주세요? 암기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 겁니다 라고 대충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 개형이. 그랬죠? 봐봐. 그래서 1 넣으면 뭐가 나와요? 1 넣으면 1 나오지. 2 넣으면 뭐가 나와?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5 넣으면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얘가 절대로 이 x축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야. 그치? 몇 분의 1 될 거잖아. x분의 1이 될 테니까. x축엔 x축과 닿지도 않을 거야. 심지어는. 그치?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얘로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넣어보세요. 얼마 나오니? 2 나오죠. 3분의 1 넣으면 3. 4분의 1 넣으면 5분의 1 넣으면 5.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얘 그래프에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것 같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얘도 또 이렇게 오는 거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 되나요? 그래서 봐봐. 우리가 앞으로 그냥 y는 x분의 1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요렇게 생겼겠지 뭐. 이게 끝이야. 어렵지 않죠? 저렇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여기 있는 요 점이 의미하는 건 1,1이었을 거야. 그지? 아까 1 넣었을 때 1 나오는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뭔가 생각을 할 테니까. 됐나요? 요렇게까지만 그려주면 얘가 여기는 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x분의 2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여기 있는 얘는 이거에 지금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니까 2배로 잡아 당기면 끝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2배로 잡아 당겨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좀 더 넙대대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돼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y는 x분의 3 이렇게 하면 걔보다 더 높게 이렇게 가겠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두 개 딱 찍어주고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3이었으면 이게 3이었으면 여기 얘는 y는 x분의 3 그래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만약에 2였으면 얘는 x분의 2 그래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뭘 그릴 수 있게 되냐면
이런 애를 그릴 수 있겠어. 얘를 토대로 y는 x분의 k 상수배 돼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어떻게 그려져?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죠? 물론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k였겠죠.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k 값이 음수였다고 생각해봐. k가 -1이었어요. 유민아. 일어나. 고개 들고 팔 내리고. 자 봐봐. 중요한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자 봐봐. 여기다 -1 넣었어. -1 넣겠다는 건 이거 그냥 뒤집어 달라는 얘기 아니었어? 그죠? 원래 1 나와야 되는데 -1 나오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잖아. 원래 -1 나오는 건 1 나오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되겠다. 그지? 맞아? k가 음수였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뭐가 되게? k가 돼. k가 음수일 테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봐봐.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그려져요. k가 뭐였을 때? 양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k가 음수였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k가 음수였을 때.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뭘 갖다 줘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완료. 됐죠? 됐나요? 몇 가지 연습만 좀 해보자. y는 x분의 2가 궁금했어요.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오케이? y는 x분의 2x분의 1이라고 해볼까? 얘는 사실 뭐였냐면 x분의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잖아. 맞아? 그럼 얘도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보다는 좀 더 붙어서 그려지면 좋겠다. 그지? 이제 더 작은 거니까 1 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오고 싶었던 거고 얘는 1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싶었던 거지. 맞아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y는 그러면 3x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 얘는 사실상 x분의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k 값이 음수였다는 거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면 되는 거야. 이해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그냥 우리는 x분의 k 이렇게 되는 얘 그래프는 우리가 k 값이 뭐든 상관없이 모조리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개념 폈고 여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줄게요. 봐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고요. 되게 중요한 선이 하나 두 개 있어. 잘 봐봐.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요 선은 이 지금 분홍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봐봐. 분홍색 그래프가 얘가 여길 넘어갈 수 없지. 그리고 얘는 얘에 붙어서 한없이 계속 가까이 갈 뿐 닿지는 않지. 맞아? 점점 근처로 가는 선이라고 해서 여기는 요 파란색 선을 가지고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되나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한없이 이쪽으로 다가가면서 쭉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지? 닿지는 않아. 넘어가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점근선이 몇 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얘의 점근선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x축을 우리는 y는 0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y축, 얘는 x는 0이라고 합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그 2개의 점근선에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점이 0,0이었겠지 지금 현재. 맞아? 요점. 됐나요? 그럼 봐봐. 지금부터 하는 말 정말 잘 들어야 돼. 잘 봐. 이 분홍색 그래프랑 그 다음에 노란색 그래프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다시 분홍색 그래프만 바라봐봐 지금은. 그럼 분홍색 그래프는 요 점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대칭인가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이 이렇게 대칭되면 여기 있는 요 점이 되는 거잖아. 그죠? 완전히 대칭이겠지. 그래서 얘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요 직선을 봐봐. 기울기가 1이었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이 분홍색 그래프만 봐봐. 여기서 위에 걸 접어서 내가 이렇게 딱 접어서 놓으면 여기는 얘는 완전히 포개지지 않을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요 직선은 어때요? 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얘를 접어서 이렇게 놓으면 얘 완전히 포개질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말 정말 중요하다.
대칭성이라는 게 있는데, 대칭성. 유리함수의 대칭성이 있는데, 그 대칭성은 점에 대한 대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에 대한 대칭이 두 개가 있어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렇게 표현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점근선의 교점 0,0이지. 0,0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에 대한 거는 봐봐. 처음에 요직선이었잖아. 요직선은 당연히 지금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지. 그러면서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겠어? 완전히 대칭이 되려면 기울기가 1이어야겠다. 맞아요?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요직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그래서 이 선은 두 개가 있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전부 다 여기 있는 얘를 지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게. 됐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해. 이거 왜 지금 선생님이 봐봐. 대칭성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돼. 사실은 얘는 원점에서 대칭이고요. 맞아요? 원점에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고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굳이 귀찮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얘를 평행 이동시켜도 동일한 결과가 벌어져.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분홍색 그래프를 내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맞아? 그럼 얘의 대칭성을 바라봐 주세요라고 한다면 얘의 점근선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얘랑 얘는 대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성, 유리함수에서 대칭성을 얘기할 때는 점과 선 두 가지가 있는데 점은 점근선의 교점이고요. 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파악해서 기억해 놓죠. 지금 선생님 분홍색 그래프만 가지고 했는데 노란색 그래프도 완전 똑같죠? 맞아? 여기는 얘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여기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가서 그럼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뭘까요? 봐봐. 노란색이든 분홍색이든 상관없이 내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0 넣어버리면 뭐가 돼? 분모가 0 되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얘는 x 바 해가지고 x가 0이 아닌 요거인 실수입니다. 네? 뭐가 빠졌다는 얘기야? 점근선이 되는 x는 0이라는 여기 있지. 얘가 지금 정의에서 빠졌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치역을 볼게. 치역은 y좌표 들이라며. 맞아? 얘는 요거 하나 빠졌다, 그지? 요거 하나 빠졌다. 나머진 다 되지. 이해돼요? 얘가 0이 되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맞아? 그래서 얘의 치역은 y 바 해가지고 y는 0이 아닌 요거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정보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첫 번째 목표였어.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얘를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이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오케이? 봐봐. 자, 여기 있는 얘를 평행이동해 봅시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냥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해 봅시다. 그러면 y 대신에 y-n을 넣을 거고 x 대신에 x-m을 넣을 거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는 요 y-n은 플러스 n으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지금부터 내가 관심이 있는 건 여기는 얘의 그래프에 관심이 있었어. 그렇지? 봐봐.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봐봐. y는 x분의 k 그래프 그릴 때는 k가 양수냐 음수냐만 판단해가지고 그냥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인데 여기는 얘를 그릴 때 있잖아. 요 선을 안 그렸다고 생각해봐. 요 선이랑 요 선을 안 그렸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좀 애매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뭘 그려놓고 그리는 게 편하겠어? 요 점근선 두 개는 그려놓고 먼저 그리는 게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점근선 그려놓고 그거에 해당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다는 얘기거든.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점근선 두 개를 먼저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x, y는 뭐가 되겠어? n 이렇게 될 거고 얘가 x는 m이라는 직선이었어. 요거 이해되니? 봐봐. 원래 여기 있는 이 직선이 뭐였어요? 여기 있는 이 직선이 x는 0이라는 직선이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 직선은 x는 m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이 뭐였어요? y는 0이라는 직선이었어요. 얘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버리면 그 직선을 y는 n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이 이렇게 각각 잡히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걔에 맞게 k값에 맞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건 k가 음수일 때 여전히 이렇게 그려지고요.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죠?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정의역은 뭘까요? 그냥 눈으로 봐보자. 얘 정의역은 뭐겠어?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었고 y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정의역에서 빠진 건 여기 있는 얘만 빠진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의 정의역은 x는 뭐가 아닌 m이 아닌 실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값이 m이었으니까. 그지? 얘 치역에서 빠지는 건 여기는 얘 하나 빠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얘가 n이 아닌 실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치역은. 됐죠? 그 다음에 얘의 점근선은 각각 뭐가 되고요? y는 n이 되고요. x는 m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점근선의 교점은 당연히 요 점이 될 테니까 얘가 m, n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m, n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들어도 돼. 필기할 필요 없어요. 굳이. 알지?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한 방에 이해돼, 이거는. 알지? 제대로 이해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대칭성 볼게요. 대칭성. 얘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걔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며. 여기 당연히 몇 콤마면 m, n에 대해서 대칭이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전히 기울기 1인 직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여기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가지는 우리가 세워줄 수 있잖아. 맞아? 만들어줄 수 있잖아. 오케이? 그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냥 그래프 개형이니까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다? 암기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처음에 기본형 가지고 그래프 하나씩 점 찍어보면서 그려봤더니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댔어. 그지? 그래서 거기다 K배를 해봤더니 그래프가 뭐 이렇게 더 커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지? 걔를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여기는 얘의 정의역과 치역,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들 각각, 그 다음에 점근선 다시 얘 대칭성이라고 해서 점근선의 교점과 여기는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대칭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볼게요. 봅시다. 쭉 넘어가서 자 이렇게 된 예제 9번 먼저 볼게요.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운 형태의 그래프, 우리가 지금 그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은 뭐냐면 x-m분의 k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는 얘까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x분의 k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고 걔를 x축 방향으로는 m만큼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 그래프 그릴 때는 x에 대한 점근선, y에 대한 점근선 이렇게 두 개 그려주고 그 k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x-3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지금 현재. 그치?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런 걸로 바꿔줄 건데 봐봐. 여기 분모에 x-3이 있죠? 그럼 분자도 x-3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얘를 x-3 플러스 4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된 게 뭐가 돼요? 1이 되고요. 이렇게 된 게 뭐가 됩니다? x-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바로 변형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변형을 시켜줘. 그러면 여기서 k 값이 얼마였구나? 4였구나. 그리고 여기는 얘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원래 y는 x분의 4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거기 있는 걔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 먼저 찍어줍니다. 여기는 얘가 3이었을 거야.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지금 1이었을 거야. 됐죠? 그리고 얘가 4였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프 그릴 때 주의할 점, 항상 그래프 그릴 때는 y 절편에 주의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y 절편을 먼저 찍어줘.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그냥 0 넣어봐.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됩니다. 3분의 1 됩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딱 찍어주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딱 찍어주고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얘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완전히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돼요. 됐나요? 지금은 궁금한 게 A값, B값, K값 요거 세 개만 궁금했어. 그거는 사실 이 식 변형으로 통해서 되게 금방 얻을 수 있거든. K값은 당연히 4였을 거고 얘가 3이었을 거고 얘가 1이었을 거야. 다 더하면 8이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까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알지? 이 그래프도 한 번씩 그려봤으면 좋겠어. 숙제할 때. 알았죠? 그래야지 그래프가 지금 처음부터 잘 안 되니까 조금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1대 10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봐봐. 이렇게 돼 있어. y는 지금 x-a분의 요거분의 bx 더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가 뭐였냐면 얘네들의 점근선이 지금 x는 3이라고 했고요. y는 2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여기는 얘를 잠깐 보지 말고 여기만 한번 생각해봐. 뭘 지나는데 0,1을 지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치? 실제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봐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점근선은 x는 3이었습니다. 여기 3 딱 찍어주고 그리고 y는 2였습니다. 이렇게 2 딱 찍어주고 여기다 찍어 2 딱 찍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0,1 지납니다. 0,1 지납니다. 요 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겠지. 왜냐면 얘를 지나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사실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 현재. 됐어? 그러니까 요 정도 정보만 알아도 우리는 얘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식은 요 정도의 정보만 있어도 식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봐봐. 얘는 y는 x-3분의 k 더하기 2 이런 꼴이었을 거 아니야 분명히. 맞아요? 점근선이 쟤랑 쟤였으니까. 그럼 마지막 정보 준 게 0,1 이렇게 정보 줬으니까 여기다 0 넣어주고 여기다 1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은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k 이렇게 될 테니까 k 값은 뭐였을까요? 3이었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내가 원했던 함수는 y는 x-3분의 3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되는데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꼴이었잖아. 이런 꼴.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거 두 개를 자유자재로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런 꼴이었을 때 얘를 이런 꼴로 변형시키는 건 배웠어. 좀 전에. 이런 꼴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건 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요거 두 개 통분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y는 x-3 이렇게 될 거고 3 더하기 2배의 x-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 정리했더니 y는 x-3분의 뭐가 됩니다? 2x-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럼 a랑 b랑 c까지 다 계산할 수 있겠다. 됐나요?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그냥 그래프 하나씩 그려가면서 생각해주면 좋겠다. 선생님이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 걸 일부러 계속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 너희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정의역, 치역 이런 얘기 나오면 그래프 못 그리면은 최대값 수값 구하는 데서 되게 힘들어져요. 넘어갑니다. 자, 봐봐.
요 문제는 빠르구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무리함수까지 해야 돼. 자, 봐봐. 대칭 얘기 나왔어. 대칭 얘기. 유리함수에서 대칭 얘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거든. 점대칭 하나 있고 선대칭은 두 개 있어요. 점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었고, 선대칭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했었지. 맞아?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얘가 A, B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 얘는 A랑 B를 구해주세요라는 이 의미는 대칭이 되는 그 점을 찾아주세요인데, 그 점이라고 하는 건 점근선의 교점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 두 개를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판단돼요? 대칭 얘기 두 가지밖에 없었으니까 애시당초. 그럼 봐봐. 자, 여기는 얘를 또 변형해 볼 거야. 봐봐. 그 x-2가 있었어요. 여기는 얘는 2x가 있었는데 이거 약분해서 없어지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변형을 할게요. 자연스럽니? 저식이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2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x-2분의 4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를 가지고 바로 이 상황을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얘는 x는 2라는 점근선과 y는 2라는 점근선을 가져요. 판단 되나요? 평행이동을 x축방으로 2만큼 했다는 뜻이고 y축방으로 2만큼 했다는 뜻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2,2였군요. 이런 뜻이에요. 더하면 4다. 됐어요? 의미를 알면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프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자, 여기는 얘는 그냥 공짜 문제다. 공짜 문제. 되게 쉬워요. 일단 우리가 봐봐. 이렇게 되는 이 직선이 점근선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x는 1이라는 점근선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직선은 지금 y는 2라는 직선이었잖아. 찬이야. 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 y는 x분의 k라는 그런 유리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 아닐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y는 x-1분의 k 더하기 2가 될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벌써 뭘 구했다는 거야? a랑 b는 다 구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k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쓰지 않은 정보가 있다. 뭘 안 썼어요? 지나는 점 하나가 주어져 있죠. 맞아? 지나는 점. 얘는 0,-1이었을 거야. 맞아? 0,-1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얘는 -1은 마이너스 1분의 k 더하기 2 이렇게 될 테니까 k 값은 3이었겠네. 됐죠? 그래서 k 값 3까지 이렇게 구해줍니다. 흐름 잡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냥 그래프 가지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문제 다 풀린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가 13번입니다. 13번 보세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항상 말하기를 최대값과 최소값은 x의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라 y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치역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고 치역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었을 거야. 맞아? 그럼 나는 그래프 그려줄 수 있으면 정의역과 치역 다 구할 수 있다며. 맞아?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를. 저 문제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 봐봐. y는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얘를 내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려고 나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랬더니 y는 해가지고 요만큼이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요만큼이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지.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는 얘는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을 거야. 그러니까 얘의 점근선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직선 점근선 하나. 와. 그 다음에 y축 방향 1만큼 간 거니까 y는 1이라는 점근선. 요렇게가 점근선이 될 거야.
됐죠? 그리고 이 k 값이 1이었잖아. 그지? k 값이 1이었잖아. 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정확한 점 찍고 가자. y 절편 먼저 찍어주세요. 오케이? y 절편은 여기다 1 넣었을 때 함수 값이라고 0 넣었을 때 함수 값이라고 했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0 넣으면 2분의 3이지.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얘랑 대칭되게 대충 한 요렇게 그려줍니다. 됐습니다. 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얘들아? 오늘 목표는 사실 이거야. 이것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라고 줬어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딱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여기 1, 2까지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이만큼만 정의역이래.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잘려있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잘려있는 여기까지 이 그래프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었던 그래프인 거야 사실상. 됐어? 그럼 얘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럼 얘 최대값은 얘였겠지 뭐. 이 값이 뭔지 궁금한 거고 최소값은 여기 있는 이 값이 뭔지 궁금한 거죠. 여기는 얘가 지금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최대값 먼저 보여봅시다.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 값이라고 했는데 이 값은 내가 함수에다가 여기는 이 함수에다 뭘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그때 나오는 함수 값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라고요? f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니까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최대값 2예요. 최소값은 여기다 뭘 넣어주세요? 2 넣어주세요. 그지? 여기는 얘는 뭐야? f2였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2 넣어주세요. 그럼 4분의 얘는 4분의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버립니다.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자. 자, 유리함수의 합성 이거는 아까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합성함수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진짜. 봐봐. 처음에 얘 궁금합니다. F3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3 넣으면 돼요. 그지? 3 넣어봤더니 얼마 돼? 2분의 3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뭘로 바뀐 거야? F 오브 F에 2분의 3 넣어주세요. 이거잖아. 그럼 나는 또 F 2분의 3 계산하고 싶었나 봐. 그지? 여기다 2분의 3 넣어봤더니 2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3 요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2분의 1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 값은 3이 됐어요.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그걸 다시 F에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까 F3 넣었을 때 여기는 얘가 2분의 3이었잖아. 그지? 답은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15번 볼게요. 몇 번까지? 거의 다 왔어. 자, 봐봐. F라는 함수랑 F의 역함수랑 서로 같대요. 문제에서. 그지? 요 상황을 좀 주의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F라는 함수랑 F의 역함수랑 서로 같대요. 이 상황은 뭐냐면 Fx랑 그냥 얘는 뭐야? Fx를 뭐 하는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거잖아. 좀 전에 했듯이. 그지? 이거랑 완전히 같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Fx는 원래부터 Y는 X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졌겠군요 라는 뜻이다. 맞아?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뒤집어도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지. 맞아요? 이렇게 뒤집어도 완전 똑같은 그래프잖아. 원래부터 얘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랑 같다는 이야기는 fx 자체가 원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였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보자. 하나만 더. 봐봐. 우리가 말하는 대칭성은 유리함수의 대칭성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총 두 가지, 점과 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점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가지가 있어요. 됐니?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야? 1인 직선이지. 아, 그렇다는 거는 여기 있는 얘가 뭘 지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걔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석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 자체가 되게 많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자. y는 지금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1-ax 이렇게 있었나봐요. 여기는 얘를 내가 점근선을 구하고 싶어서 여기는 얘를 좀 변형시켜 줄 건데 2x 더하기 1에서 여기는 얘는 2로 묶어. 이렇게 묶을게. 여기는 얘는 -a로 묶을게.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처럼 만들고 싶으니까 얘도 의도적으로 내가 괜히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억지로 더해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a도 억지로 다시 더해줘야지 원래 식과 똑같을 거고 여기 1 남았으니까 1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요렇게 하나 써준 게 얘가 뭐가 돼? 2x 더하기 2분의 1 요거 분의 2분의 1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하나 써준 게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는 요만큼을 나는 k라고 볼 거야. k.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y는 x-n분의 k 더하기 n꼴로 변형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야 점근선의 좌표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봤더니 얘가 보이네. 그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다시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x는 m 값이 점근선이었고 여기는 얘가 y는 n이라는 게 점근선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봤더니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근선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봤더니 y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점근선 가질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나요? 해석이 돼야 돼. 그렇지?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가 뭐겠어요? 얘가 점근선의 교점일 거 아니야. 점근선의 교점. 맞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뭘 지납니다? y는 x를 지납니다. 대입해주세요.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테니까 a는 1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답입니다. 문제가 어려워 보이죠? 다시 요 생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서로 같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fx는 원래부터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었습니다라는 뜻. 여기가 되니?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었다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그래프는 대칭성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점과 선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중에 선 대칭은 또 두 가지가 있었지. 선 대칭은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가지가 있으면 둘 다 뭘 지나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는 얘를 지납니다. 이렇게 내가 판단해 줄 수 있고 걔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깔끔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잖아. 요런 형식들은 다 익혀놔야 돼. 얘랑 얘를 해석하는 방법, 얘가 얘랑 같아요라는 거는 결국 얘는 얘에 대해서 원래부터 대칭이었습니다라는 뜻. 요 정도만 너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됐죠?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요. 무리함수 들어갑니다. 별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했던 거 잠깐 떠올려 볼게.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알았지? 문제 끝까지 안 풀게.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고 요 정도까지는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 봐봐. 어떤 함수가 있었대. 거기다 x를 넣었는데 얘가 x가 된다는 뜻은 f라는 함수는 큰 함수였다는 뜻이거든.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니까. 맞아? 그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그지? 근데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f에다가 내가 g를 합성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항등함수래. 이거 좀 전에 했던 거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얘는 어떻게 해석합니다? 아, f라고 하는 거랑 f와 g는 서로 뭐다?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맞아? 아까 했던 거잖아. 봐봐. f에다가 f의 역함수 합성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자기 자신 된다 그랬지.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x 넣었을 때 x가 됩니다라는 이 상황은 얘가 뭐였구나? f 오브 g라는 얘가 항등함수였구나라는 뜻인 거고, 이 뜻은 다시 말하면 f의 역함수는 뭐였구나? g였구나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하자. 안 어려? 아니 진짜 안 어려. 진짜. 아니 진짜 안 어려워요 진짜. 아니 봐봐. 이거 느낌을 하면 끝나. 봐봐. 여기 이 값이 궁금합니다 이거잖아, 그지? 이 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봐봐. 여기는 얘랑 역함수라며 서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f의 역함수가 지금 1 넣었을 때 나오는 k 값. 요거 궁금합니다라는 뜻이지. 네. 맞죠? 그러면 좀 전에 뜻이 f에다가 k 넣으면 뭐가 됩니다? 1 나옵니다라는 뜻이잖아. 네. 맞죠? 그럼 여기다 k 더봐. 그럼 k 더하기 3분의 2k-1은 뭐가 됩니다? 1 됩니다라는 뜻이잖아. 요거 이쪽으로 샥 넘어갔더니 2k-1은 k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 샥 넘어갔더니 k는 4가 됩니다. 내가 원했던 k 값은 4였구나. 이렇게 부르는 뜻이에요. 어려운데. 어려워요? 너희 요 해석을 잘 할 수 있어. 요거 되게 중요하다 진짜. 요 해석.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시다. 다 됐어요. 자, 무리식과 무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 여전히 우리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무리식은 패스하고 건너뛸 거예요. 무리함수만 봅니다. 알죠? 무리함수. 그럼 오늘 목표는 뭘까? 오늘 목표는 뭘까? 너희들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오늘의 목표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그럼 유리함수의 표현들이나 유리함수의 성질들을 머릿속에 기억해주세요. 요거랑 무리함수를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무리함수의 성질이나 표현들을 머릿속에 익혀주세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지? 다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다 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대칭성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이고 점근선을 지나며 길이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입니다. 오케이? 그런 건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면서 가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봐봐. 사람이잖아. 그 사람 머리가 있어요. 그치? 뭔가를 들었어. 그치? 그러면 유인이 이 개념이 머릿속에 남으면 그건 천재야 진짜로. 맞아? 한 번 딱 들었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으면 천재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걔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때 선생님이 그 삼수할 때 얘기해줬나? 아니요. 선생님 삼수할 때는 그걸 되게 잘하는 학원이었거든? 전국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서 와가지고 시험 보고 들어가는 학원이었어요. 거기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 꼴찌로 들어가지. 선생님 공부 못했으니까. 선생님 재수 끝나자마자 학원 시험 준비를 해서 학원 시험을 봐서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런 학원이 있었거든? 그런 학원에 딱 들어가서 딱 봤더니 거기 앉아있는 그 구성원들 중에서 한 50명이 앉아있어. 한 반에 한 50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멘사 회원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IQ가 진짜 좋은 애가 있었거든? 몇이었더라? 160인가? 그럼 거의 한국에서 거의 최고로 좋은 거야. 그 정도면 진짜 엄청나게 좋거든. 그런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걔는 그냥 수업 시간에 진짜 딱 자세가 딱 이거야. 딱 이거야. 다리 딱 꼬고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등 딱 기대고 그냥 수업을 들어요. 모의고사 보면 다 100점. 필기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왜 재수했어? 그러니까 시험을 망한 거야. 시험을 망해가지고 다시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다시 진수한 거야. 그런 애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진짜로 딱 그냥 이 자세로 계속 들어.
1년 내내 이러 들어가. 1년 내내 이러고 다 들어. 그럼 모의고사 보면 100점.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다 잘해. 그냥 수업만 공부를 안 해. 걔는 집에 이렇게 수업 끝나잖아. 수업이 딱 끝나면 이제 자습 시간이라고 해서 너희들 하는 야자처럼, 야자 너희 안 하나? 야자 같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이제 학교 남아가지고 한 10시까지 공부를 하다 집에 가요. 학원에서. 그러면은 요때 요 자습 시간에 그냥 나가서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놀다가 다시 돌아와. 그 이제 책가방 사서 집에 가는 거야. 얘 일과였어요. 그래서 여기 상수를 했죠. 왜냐면 시험을 또 망했어. 그러니까 자기 머리만 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머리만 믿고 그리고 공부하는 모의고사 되게 잘 나오더라고 진짜로. 그건 진짜 천재였던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또 시험을 또 망해가지고 상수를 하고. 어쨌든 뭐 그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 그게 나가지 않잖아. 바로 나가버리잖아. 그지? 100개를 들었으면 한 80개는 나가요. 한 20개 남아있을 거야. 그지? 대신에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은 그 나가는 80개 중에서 한 40개는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그런 거 자꾸 놓치면 안 돼. 그 배우면 봐봐.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행을 하는 이유가 미리 좀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놓자라는 의미잖아. 그지? 근데 뭐 집어넣는데 다시 나가고 집어넣는데 나가고 집어넣는데 나가고 이 선행 의미 전혀 없단 말이야. 그지? 근데 선행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게 당장 시험이 아니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치? 시험 기간에 되게 열심히 하잖아. 맞아요? 시험 전날을 생각해봐. 그때 공부하는 걸 생각해봐. 되게 많이 하죠? 실제로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그때 실제로 그때 머릿속에 들어가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맞아? 그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은 너희들은 다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현지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진짜예요, 진짜. 오케이. 이제 잡소리는 집어치고 이제 무리함수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일단 무리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일 기본이 이런 걸 무리식이라고 하죠. 맞죠? 무리식. 무리식해서 요렇게 돼 있는 얘가 무리함수예요. 얘 그래프 그리는 걸 지금부터 해볼 생각이야. 그렇지?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얘에 대한 특징을 좀 판단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A 루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여기까지가 무리함수라고 해. 여기까지가 무리함수. 그렇지? 오늘의 목표는 이렇게 생긴 이런 그래프.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오늘 그릴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오늘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잘 봐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연아 너무 졸린가 봐. 큰일 났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얘 그래프를 점을 하나씩 탁탁탁 찍어가면서 처음에 판단합니다. 그죠? 여기다가 x에다가는 마이너스 넣을 수 있어 없어? 우리가 함수 파트로 들어와서부터는 여기는 이 좌표 평면에 나타나야 되잖아. 그지? 좌표 평면에 하나씩 점 찍어가면서 나타내. 그래프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허수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함수부터는 정의역의 최고 큰 수체계가 실수가 돼요. 옛날에는 이제 복소 함수라고 해서 복소수가 들어가는 어떤 함수도 배웠었어요. 뭐 복소 평면 그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선생님 때만 해도 그런 교육과정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 교육과정에서 다 빠졌어. 그냥 실수에서만 판단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실수가 최고 수체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함수부터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x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렇죠? 얘가 음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0을 한번 넣어봤어요. 0. 1을 넣어봤더니 1이래. 2를 넣어봤더니 루트 2래요. 3을 넣어봤더니 루트 3이래. 4를 넣어봤더니 2래요. 오케이? 그런 점들을 다 찍어봤더니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결론.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추가 작업을 할 건데 y는 a 루트 x 요 그래프 지금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얘는 그냥 a배 해준 거라며. a배 해준 건 그냥 뭐 한 거라며. 이렇게 a배로 늘리거나 a배로 압축시키거나 뒤집어가지고 늘리거나 이런 거 해준 거라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면 이 그래프를 a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1 넣었을 때 원래 뭐가 나왔으니 1이 나왔으니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게 해주세요. a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건 양수일 때 얘기겠지. A가 양수일 때. 오케이? A가 음수일 때 뭐가 되겠어? 1 넣었을 때 A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음수잖아요. 그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얘들아 집중 좀 해요.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진짜. 그래프 잘 해야 돼. 너희 그래프를 잘 해야 돼. 그래프. 그렇지? 봐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그릴 수 있게 되냐면 y는 a 루트 x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돼 있는 얘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돼. 맞아요? 이 a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잖아. 맞아? a가 양수였으면 얘 그대로 나갈 거고 a가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9분 나갈 거야. 이해돼요? 이런 것까지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bx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는데 b가 양수인 것까지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아? b가 양수면 어떻게든 빼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얘 중에서 b가 음수인 상황을 좀 더 보자는 거거든? b가 음수인 상황. 네.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딱 붙여버렸어.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지금 양수가 되려면 x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X요? 음수여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사실상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원래는 1 넣었을 때 나온 값이 1이었다면 이제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1이어야 된다는 소린가? 아. 맞아요? 원래는 4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2였다면 이제는 마이너스 4를 넣어야지 뭐가 나옵니다? 2가 나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의 형태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얘의 그래프에다가 또 마찬가지 A배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뭐겠어? 이거 뭐 A배 이런 얘기잖아. 그지? A가 음수였으면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그려지겠다. 됐나요? 그래서 한번 결론을 좀 내볼게요. 봐봐.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편합니다. 어차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지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 오케이? 저게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지금 차근차근히 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봐봐. y는 a의 루트 bx의 그래프를 난 그리고 싶었나봐요. 오케이? 그러면 a가 양수, 어차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무조건 양수지. 맞아? 그러면 a가 양수였다면 y값 무조건 다 양수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a가 양수인 그래프는 얘도 a가 양수인 그래프고 얘도 a가 양수인 그래프야. 반대로 말하면 얘가 a가 음수인 그래프고 여기는 얘도 a가 음수인 그래프야. 그래프 총 4가지 있어요. 요거 1번 그래프야. 여기는 요거 2번 그래프, 여기는 요거 3번 그래프고 여기는 요거 4번 그래프라고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좀 바라봅시다. b를 봐봐. b가 양수였다면 x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맞아? 그러니까 x가 양수였다는 거는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였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b가 양수인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긴 얘가 b가 음수였겠지. b가 음수.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시작점을 먼저 딱 찍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시작점 여기 딱 찍어버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만약에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2x였어요.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요 점 딱 찍어주고 여기 있는 얘 봤던 얘가 무슨 수? 음수. 얘는 밑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치? 여기 있는 얘를 봤던 얘가 무슨 수? 음수. 얘는 왼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럼 밑에 왼쪽에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됐나요? 다시 y는 이번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x 이렇게 돼 있었대. 얘를 바라봐봐. 얘 음수지? 얘는 밑에 그려질 수밖에 없어. 오케이? 얘를 바라봤더니 얘가 무슨 수? 양수지. 근데 얘는 오른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어. 됐나요? 왼쪽, 아니 아래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됐어? 그럼 y는 3 루트 마이너스 2x가 궁금했대. 그럼 얘를 바라봤더니 이거 양수지? 위에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위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바라봤더니 음수지? 정의역이 음수였다는 얘기잖아. 그죠?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마지막으로 y는 그냥 3 루트 2x. 이건 뭐 그냥 볼 필요도 없이 이거겠지.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바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이제부터 선생님이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시작점을 먼저 찍어. 여기 가장 기본형 여기는 얘의 시작점은 무조건 0,0이에요. 오케이? 시작점을 찍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1번 형태니, 2번 형태니, 3번 형태니, 4번 형태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1사분면에 그려지는 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잖아. 그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너희들이 대답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봐봐. 자, y는 여기만 봐 이제. 여기만. 딴 거 볼 필요 없어. 여기 뭐라 할까? 루트 마이너스 x 1번, 2번, 3번, 4번. 응? 요거 1번, 2번, 3번, 4번. 2번. 2번. 맞아? 루트 바깥에 양수잖아, 양수. 위에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가 음수잖아, 그지? 왼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2번 형태 그래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5 루트 x 이렇게 돼 있어. 몇 번? 4번이죠. 맞아? 음수 쪽이니까 밑에, 여기 얘 오른쪽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 너희가 찾아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 지금 어디까지 그릴 수 있게 된 거냐면 그냥 이렇게 생긴 얘까지 그릴 수 있게 된 거야. 그렇죠? 다시 정리. 자, y는 a 루트 bx 여기는 얘 그래프가 궁금합니다. 오케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가 양수냐 뭐 음수냐에 따라서 혹은 또 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 그래프는 총 4가지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그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4가지로 그려집니다. 됐죠? 이건 둘 다 양수인 경우지. 그 다음에 얘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여긴 얘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경우. 마지막 여긴 얘는 a가 음수인데 b가 양수인 경우.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선생님이 여기는 이 점을 이제부터 무슨 점이라고 할 거냐면 시작점이라고 할 거예요. 시작점 딱 찍어놓고 1번 그래프냐 아니면 2번 그래프냐 아니면 3번 그래프냐 아니면 4번 그래프냐 이렇게 여기는 얘와 얘 부호를 통해서 바로바로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얘기야. 됐죠? 그럼 봐봐. 1번 그래프의 정의역은 뭘까요? 1번 그래프. 1번? 정의.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2번 그래프의 정의역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2번 그래프의 정의역은 0보다 작거나 같다. 3번 그래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얘의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의 치역은 작거나 같다. 오케이? 바로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우리 정의역, 치역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됐죠?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뭐 하고 싶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었대. 그러면 얘는 y는 뭐가 되냐면 a의 루트 b x 마이너스 m에다가 플러스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리 와. 조금만 참아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15분만 참아. 15분. 40분에 다 끝내줄게요. 그렇죠? 자, 그럼 얘의 그래프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점 그래프 1번 그려지거나 2번 그려지거나 3번 그려지거나 4번 그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의 시작점은 뭐가 되는 거야? 얘의 시작점은 그냥 m,n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 a랑 요 b의 부호에 따라서 1번이 되거나 2번이 되거나 3번이 되거나 4번이 되거나 이렇게 4가지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행 이동된 것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럼 봐봐. y는 2루트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의 그래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오케이? 그럼 얘는 원래 2루트 x의 그래프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의 그래프는 원래 1번 그래프였어. 그지? 근데 걔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대. 이렇게 되는 여기는 얘가 시작점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1번 그래프 그려주면 끝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의 정의역은 뭐겠어?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너무 쉽죠? 다시 y는 마이너스 2의 루트 2x 플러스 4 더하기 2가 궁금해. 오케이? 그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가만 보니까 내가 2로 이렇게 해가지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한 거네? 그죠? 그럼 여기 딱 찍어가지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딱 찍어줘. 이게 뭐야? 시작점. 그리고 이제 관찰하는 거지. 얘랑 얘 관찰해봐. 이거 음수 쪽에 있어요. 밑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오른쪽으로 그려줘야 돼. 1번, 몇 번? 4번 그래프. 오케이? 4번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돼. 정의역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다시.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만 그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어요. 잘 봐봐. 우리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y는 a의 루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생긴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던 거거든. 지금 그렸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뭘로 묶어? b로 싹 묶어버려. 그럼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될 테니까 일단 뭘 그립니다. 시작점을 그립니다. 시작점이 마이너스 b분의 c였을 것 같아. 콤마 d였겠지. 시작점 찍어줘. 그러면 a랑 b의 부호에 따라서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주면 땡입니다.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 어렵지 않죠? 맞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형태의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만 생각해가지고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으면 오늘의 목표는 달성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해보고 점근선 먼저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지 둘 중에 하나였잖아. 정의역 치역 다 구할 수 있을 거고 무리함수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다 그래프 그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뒤로 쭉 넘어가 봐. 바로 예제로 가봐. 자, 예제 4번 가봅시다. 자, 볼게요. 여기는 얘 그래프의 정의역이랑 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지? 정의역이랑 치역이 주어져 있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보자. 여기는 얘를 내가 y는 루트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고 플러스 a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시은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그럼 얘는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야? 3,a죠. 근데 3,a였다는 거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렇게 3 이렇게 됐다는 거고 a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 치역을 또 봐봐. 치역 1보다 크거나 같대지. 그러니까 시작점이 자연스럽게 뭐일 수밖에 없었겠어? 1이었을 수밖에 없겠다. 요 점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치역이 나올 거 아니야. 되나요? 그러니까 a 값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자마자 뭐예요? 1이에요. 천이요. 무슨 두더지 잡기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집중. 근데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집중. 집중해요. 알았죠? 자, 봐봐.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 그래프를 잘 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는 얘는 양수인데 여기는 얘는 음수잖아. 그럼 얘는 1번 형태야, 2번 형태야, 3번 형태야, 4번 형태야? 2번 형태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작점 찾았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끝나겠네? 맞아요? 그럼 정의역은 요만큼이 정의역이니까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끝났지 뭐. 됐어요? 그래프만 그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게 쉬운 파트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예요. 볼게요. 많이 힘드니 얘들아?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도 천천히 나가고 싶은데 지금 힘들지.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오늘 7단원, 아니 6단원 하고 있죠. 6단원이죠. 아 7단원인가 지금? 6단원이야? 이제 7단원, 8단원 2개 남았어요. 그치? 우리 특강도 이제 2번 남았어. 아니? 그래서 딱 완벽하게 끝, 아니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2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아요. 다 했어요. 오늘까지 하면 그래프 얘기 다 끝납니다. 그렇죠? 함수 얘기 다 끝나.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면 경우의 수 파트로 들어가요. 확률 통계 파트로 들어가요. 거기가 사실 어려워. 제일 어려워. 봐봐. 자,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야. 그지? 그럼 일단 뭐가 똑같겠어? 여기 있는 요 A랑 여기 있는 요 E가 똑같았겠지. 맞아? A 값은 바로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A는 2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내가 2로 싹 묶어봤더니 이거 X-3이잖아. 루트 마이너스 2잖아. 그럼 평행 이동된 게 3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평행 이동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끝난 거지 뭐. 맞아요? 너무 쉬워요 문제가. 차근차근 보면. 바로 넘어갈게요. 6번 봅시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하기. 자, 비슷해. 그냥 그래프 여기서 얘가 시작점이었다는 거 알겠죠? 맞아?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죠? 그죠?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주어진 정보에서 마이너스 루트 여기까지 똑같이 써도 될 것 같고 a배 x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2예요.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됐어요?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안 쓴 정보가 하나 있잖아. 그지? 안 쓴 정보는 대입하라고 준 것 뿐이에요. 대입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 4a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랑 자리를 바꾸자. 그럼 얘는 뭐가 돼? 4 루트 4a는 4가 됩니다. 양변 제곱했더니 4a는 16이 되면서 a는 4군요. 그럼 내가 원했던 식이 y는 마이너스 루트 4배에 x 더하기 3 더하기 2였을 거란 말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4x 플러스 12 플러스 2거든요. a랑 b랑 c 다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래프 그려가면서 미정계수 찾는 거, 그래프 보면서 미정계수 찾는 거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넘어가. 자, 보자. 7번. 자, 저 7번 저 형태, 저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일단 봐봐. y는 루트 마이너스를 묶어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놓고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얘는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2,3입니다.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 양수고 얘 음수니까 얘 몇 번째 그래프야? 두 번째 그래프죠?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의 정의역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의 치역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기역, 니은은 그냥 기역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다. 됐죠? 다음 여기 있는 얘는 얘를 평행 이동한 거야? 아니겠다. 그치?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치? 디귿도 틀렸어. 그 다음에 리을 보니까 1사분면이랑 2사분면이랑 지나는 거 맞죠? 리을 맞네요. 답은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그냥 맞는 거 차근차근 찾아주면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8번. 얘도 여전히 최대치수 구하고 싶을 땐 그냥 그래프 하나만 딱 그려놓고 풀면 됩니다. 됐죠? 얘들아. 채은아. 여기 보세요. 조금만 참자. 그쵸? 조금만. 거의 다 됐어요. 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열심히 강의하고 그 다음 문제 그냥 바로바로 풀고 있잖아. 선생님 다른 설명해? 안 해? 안 해. 그냥 그래프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목표는 뭐라고 했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이게 목표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는 얘 그래프 그릴 수 있나 봤더니 여기는 얘 시작점은 몇 콤마 몇일까? 2분의 3 콤마 2였겠지. 시작점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긴 얘가 음수고 여기는 얘가 양수였어. 얘 몇 번? 3번. 3번? 4번이죠, 4번. 맞죠? 4번 형태로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찾는 거야. 자, 얘 정의역이 뭐였어요? 2에서 4 사이였거든. 여기가 2였다고 쳐볼게. 여기는 얘가 4였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유효한 그래프가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었어요.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었을 겁니다. 여기는 최소값은 얘가 당연히 최소값이었을 거예요. 바로 판단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당연히 뭐겠어? F2였을 거야. 얘는 뭐겠어? F4였겠죠. 이해돼요? 그럼 F2니까 여기다 2 넣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2가 되니까 1이네. 응? 1이네. 그럼 그래프를 잘못 그렸다는 얘기다, 그지?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겠어? 이렇게 그렸어요. 맞아? 얘가 1이 나왔으니까 2 넣었을 때 1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소리.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봤더니 얘 4 넣어봤어. 4 넣어봤더니 뭐가 돼? 루트 5인가요?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프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오시는 분. 네,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 9번 빼버려. 자, 오늘 10번만 하고 끝낼게요. 10번만. 봐봐. 얘들아, 봐봐.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가, 응?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가, 뭐의 일부냐면, 사실은 2차 함수의 일부예요. 그 사실을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해. 봐봐. 여기 얘 역함수를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겠지. 맞아? 그럼 좀 우리가 익숙한 형태가 나왔잖아, 그지? 여기에 반쪽짜리 여기는 얘만 이렇게 추가시켜버리면 얘가 2차 함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무리함수는 원래 뭐의 역함수였어? 2차 함수의 역함수였어. 일단 요 기본적인 개념 잡고 가자. 그럼 봐봐. 여기서 대신에 반쪽짜리였겠지, 반쪽짜리. 다시 봐봐. y는 루트 x-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얘의 역함수가 y는 뭐라고 했었냐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어요. 딴 거 보지 않을게. 얘 x는 c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나는 얘를 가지고 얘를 실제로 계산해서 구할 수는 있거든. 역함수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래프로만 그냥 바로 해석해 버릴게. 잘 봐봐. 여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얘의 시작점은 2,3이었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이렇게 그려졌겠지. 1번 형태로.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얘에 대한 뭘 구해볼 거냐면 역함수를 그림상에서 바로 해석해 봅시다. 그림상에서.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은 어디로 이동하겠어? 여기 있는 요 점은 3,2로 이동하겠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됐죠? 이렇게까지 났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긴 요 2차 함수의 일부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는 이 2차 함수를 이제부터 해석해 봅시다. 2차 함수. 얘의 꼭지점이라는 게 사실은 뭐였냐면 여기는 얘 무리함수의 시작점에 대칭 이동한 그 값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의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3,2가 됩니다. 됐죠? 최고차항에서는 지금 1이라고 준 거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바로 우리가 y는 x-3 제곱 더하기 2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11 요렇게 돼가지고 a랑 b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고, 여기는 얘 정의역이 지금 c 이상이었어요. 얘 정의역은 지금 이 분홍색 그래프의 정의역은 3 이상이잖아, 그치? 여기는 얘는 3이었구나. 이렇게까지 그냥 판단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프만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가면은 오늘의 내용은 끝입니다. 수고했어요. 자, 숙제